잠비아의 거대한 날개, 콩가마토. (1900년대) 초 번화한 도시 런던에서 영국의 모험가이자 저명한 고고학자인 버나드 슬론 박사의 집에 편지가 한 통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편지는 몇 년 전 북로지디아로 탐험을 떠난 오랜 친구 마빈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당시 잠비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그 시절 잠비아는 북로지디아라고 불렸죠. 늦은 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들어선 버나드는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편지엔 탐험가 마빈이라고 적혀 있었고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버나드 박사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편지를 읽습니다. 이보게 버나드, 잘 지내는가? 난 여기 잠비아에서 자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네. 잠비아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지운드 늪에서 동식물을 조사하던 중 카온데라고 하는 부족들의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네. 몇 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며 난 매우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였지. 카온데 부족민들이 지운드 늪으로 사냥을 떠날 때마다 이상한 부적을 챙기는 걸 보았다네. 그래서 난 현지 원주민에게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지.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항상 자신들을 괴롭히던 거대한 새가 있었는데 이 부적은 그 거대한 새를 쫓기 위한 부적이라고 하였으며 부적의 이름은 무치와 콩가마토라고 하였지. 그 거대한 새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콩가마토라 불리었다고 하며 그 뜻은 배를 부수는 자 또는 배를 뒤집는 자를 의미한다고 전했다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나? 콩가마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원주민의 말에 따르면 콩가마토는 깃털이 없고 박쥐와 비슷한 가죽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얼굴은 도마뱀처럼 생겼다고 했지. 원주민의 설명을 들어보았을 때 오래전 멸종한 익룡과 그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나? 잠비아로부터 온 마빈의 편지를 읽고 버나드 박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마빈의 말이 사실이라면 멸종된 줄 알았던 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뚜렷한 성과 없이 무료한 일상을 지내던 버나드 박사에게 잠비아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잃었던 그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버나드 슬론 박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그 신비로운 생명체를 알아보기 위해 잠비아로 향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 습한 공기와 뜨거운 태양을 마주하며 잠비아로 도착한 버나드 박사.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잠비아에는 버나드 박사의 수많은 동료 탐험가가 있었죠. 급하게 잠비아 여행을 준비하느라 현지 가이드마저도 미리 알아보지 못했지만 버나드 박사는 자신의 인맥들의 소개로 어렵지 않게 유능한 현지 가이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내 버나드 박사는 마빈이 남겨준 카온데 부족의 위치를 확인하고 현지 가이드와 함께 지운드 늪으로 향합니다. 거대한 초원을 지나며 사자와 표범,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바라본 버나드 박사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잠비아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과 야생은 버나드 박사의 모험 심리를 더욱 자극하였죠. 계속해서 지운드 늪으로 향하던 버나드 박사는 현지 가이드에게 카온데 부족이 설명한 콩가마토라는 괴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어렸을 때 강에 놀러 나갈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는 항상 배를 뒤집는 거대한 새가 있으니 일찍 들어오라는 소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강에서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을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하였죠. 두근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며 현지 가이드에게 이것저것 묻던 버나드 박사는 드디어 지운드 늪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뜨거운 땀을 비처럼 흘리며 마빈이 말한 카온데 부족들이 사는 마을로 향하였죠. 카온데 마을로 도착한 버나드 박사는 수많은 부족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에 버나드 박사는 카온데 부족민들에게 자신이 잠비아에 온 목적을 자세하게 말했죠. 몇 개월 전 이 마을을 방문한 백인 남성에게 콩가마토라는 괴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콩가마토라는 그 괴생명체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콩가마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람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만약 콩가마토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가방에 담긴 모든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두꺼운 입술과 고집스러운 눈을 가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생김새는 매우 강인해 보였으며 몸에 군데군데난 상처들은 그가 전사임을 한눈에 보여주었죠. 그는 자신을 바인가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이 콩가마토를 실제로 목격하였으며 그 사실을 마빈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였죠. 이내 카온데 부족의 전사 바인가는 콩가마토를 만나러 가는 여정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가진 콩가마토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죠.
그 괴생명체는 실제로 존재하며 과거에도 수많은 부족민들이 콩가마토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콩가마토를 찾아야겠다는 버나드 박사를 바라보며 결국 바인가는 입을 열었습니다. 콩가마토는 배를 뒤집어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며 큰 입으로 사람들을 물어뜯곤 합니다. 그 괴생명체는 과거부터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제 몸에 난 이 상처들도 콩가마토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으나 제 친구는 콩가마토에게 죽임을 당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콩가마토를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은 정말 위험할 겁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콩가마토를 만나야겠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콩가마토가 출몰하는 장소까지만 안내할 것이며 사례금을 지금 모두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조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당신이 콩가마토를 보러 가지 않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인가의 말을 통역하는 현지 가이드의 입이 닫히기도 전에 버나드 박사는 그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곤 마빈이 설명한 콩가마토의 생김새를 떠올리며 바인가에게 익룡을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인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콩가마토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하였고 당신들의 나라에도 콩가마토가 있냐고 물었죠. 또한 주변에 있던 카운데 부족민들도 버나드 박사가 그린 익룡 그림을 보며 콩가마토라고 수군대었습니다. 카운데 부족민들이 모두 콩가마토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모습을 본 버나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곧장 바인가에게 사례금을 건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초로 살아있는 익룡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름을 알릴 생각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결국 내일 버나드 박사와 현지 가이드는 바인가와 함께 지운드 늪 근처 콩가마토가 자주 목격되는 강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총과 나이프를 챙기며 단단히 무장하는 버나드 박사에게 바인가가 찾아옵니다. 그는 소총과 나이프를 가리키며 콩가마토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닌 죽이러 가는 것이냐며 물었죠. 허나 버나드 박사는 이것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둘러댔습니다. 바인가는 이에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콩가마토가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으니 1시간 뒤에 배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몇 시간 후 설렘과 동시에 긴장한 표정으로 배에 올라탄 버나드 박사는 지운드 늪 근처 강하리로 향합니다. 긴장하고 있는 바인가는 버나드 박사에게 계속해서 콩가마토가 저지른 악행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버나드 박사는 엄습해오는 두려운 감정을 꾹 누르며 바인가의 이야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후 지운드 늪 근처 강하류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강을 살피며 콩가마토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되었죠. 바인가는 버나드 박사에게 행운을 빈다 말하곤 카운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바인가는 마을로 돌아가기 전 버나드 박사에게 부적 하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은 콩가마토를 피할 수 있는 무치와 콩가마토라는 카운데 부족의 부적이었죠. 그는 버나드 박사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꼭 부적을 품에 간직하고 돌아오라고 하였죠. 일주일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버나드 일행은 별다른 기대 없이 오늘도 배를 타고 수색을 나섰습니다. 버나드 박사는 바인가가 준 부적 때문이라며 그를 탓하곤 하였죠. 그렇게 비밀에 잠긴 자원드의 강을 항해하던 중 버나드 박사의 눈에 무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를 가진 새 같았고 저 멀리서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었죠. 정확한 형체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의 외형은 닭살을 돋게 하였고 이내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때 버나드 박사는 그 괴생명체가 콩가마토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소총을 들어올려 발사하였습니다. 고요했던 자운드 강은 어느새 수십 발의 총성과 함께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만약 숙련된 군인이었다면 맞출 수 있었던 거리였지만 버나드 박사의 미숙한 총기 숙련도로 인해 그 괴생명체를 맞추지 못하고 계속 빗나갈 뿐이었죠.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진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박사는 흥분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나 콩가마토로 추정되는 생명체를 목격한 버나드 박사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박사와 현지 가이드는 장비를 점검하며 내일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확실하게 끝장을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하늘은 황금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버나드 박사는 오늘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생명체를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풍선처럼 부푼 마음을 품으며 버나드 박사는 서둘러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이스 캠프 주변의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귀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괴성 소리에 버나드 박사와 현지 가이드는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올려다보니 거대한 새가 버나드 박사의 배 위에서 커다란 날개를 펄럭이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죠. 예상치 못한 괴생명체의 방문에 박사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박사는 소총을 집어들었지만 긴장한 탓에 총을 손에서 놓쳐 강에 빠뜨렸죠. 이내 거대한 괴생명체는 박쥐 같은 큰 날개를 펄럭이며 단검 같은 이빨이 무수히 박혀있는 아가리를 벌려 현지 가이드를 물어버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괴생명체는 콩가마토였습니다. 실제로 목격한 콩가마토는 박쥐의 막 같은 날개를 가졌으며 날개 길이는 5m 정도 돼 보였고 깃털이 없으며 온몸이 붉은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콩가마토의 얼굴은 마치 거대한 부리가 달린 도마뱀 같았죠. 이후 콩가마토의 거대한 부리에 붙잡힌 현지 가이드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콩가마토는 현지 가이드를 붙잡고 배에서 그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버나드 박사는 배 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현지 가이드의 고통스린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린 박사는 배 위에 있는 단단한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콩가마토의 머리를 나무로 된 단단한 노로 운임을 다해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허나 버나드 박사의 공격에도 콩가마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 가이드를 물곤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버나드 박사는 현지 가이드를 물고 저 멀리 사라진 콩가마토를 뒤로하고 베이스 캠프를 지나 카운데 부족 마을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온 버나드 박사는 잠비아에서 목격한 콩가마토에 대해 정리하였고 이후 책과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그 전설의 괴물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현지 가이드의 희생은 말하지 않았죠. 그 무렵 버나드 박사와 동행하였던 현지 가이드는 싸늘한 사체가 되어 지운드의 늪에서 카운데 부족의 전사 비앙가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체는 훼손 상태가 매우 심했으며 당시 입고 있었던 가이드의 옷과 자신이 건넨 무치와 콩가마토 부적이 없었다면 알아볼 수도 없었다고 하였죠. 해당 괴물 이야기는 20세기 초 잠비아를 여행한 영국의 탐험가 프랭크 멜란드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23년에 출간된 그의 책 인 위치 바운드 아프리카에 따르면 이 목격은 잠비아에서 일어났으며 프랭크 멜란드는 콩가마토를 실제로 목격하였다는 원주민과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원주민은 콩가마토가 깃털이 없고 박쥐와 비슷한 가죽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리는 거대하고 길고 뾰족했으며 피부는 짙은 붉은색을 띠었다고 하였죠. 또한 그는 일행과 함께 카누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콩가마토가 급습해 공격한 구체적인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 콩가마토는 동행자를 붙잡고 배에서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는 노를 무기로 사용해 콩가마토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커다란 박쥐 같은 날개를 가진 이 붉은 괴생명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괴물 이야기, 잠비아의 거대한 날개, 콩가마토였습니다.